자,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공개된 조성은 씨의 집인데요. 얼핏 지금 보더라도 엄청나게 집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천장에 달려있는 저 램프인데 놀랍게도 저 램프가 한예슬 램프라고 불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화천대유 논란이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리고 조성은 씨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이 논란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미디어의 관심은 박지원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은 국정원이 무슨 댓글을 달았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한 것인데 댓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구속을 시켰던 사람들이 정작 지금 사실상 직접적으로 정치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충격을 줬던 것은 박지원 씨의 문제뿐만 아니라 박지원 씨와 조성은 씨 두 사람 사이의 사생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논란이 됐었죠.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거예요. 현재 지금 롯데호텔에서 만났다라고 조성은 씨의 게시물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박지원 원장도 인정을 했죠. 조성은 씨와 자주 만나는 사이다, 연락도 자주 하는 사이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저 얘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조성은 씨와 박지원 씨의 지금까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틀림없이 저는 조성은 씨가 이거를 제보하기 전에 박지원 씨와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은 씨의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볼까요? 늘 불쑥 찾아오는 반가운 전화는 늘 설레게 한다. 오랫동안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분이 전화로 불쑥 안부를 물어주니까 너무 반가웠다. 댓글에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박지원 씨가 그게 나야. 그리고 또 뭔 얘기가 있습니까? 밤사이 대표님과 통화하는 와중에 남자친구를 여쭈시길래 담담하게 연말마다 현충원에 간다. 방송 챙긴다고 대표님과 떡국 먹어서 그런지 여전히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치 개입이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박지원이 됐건 조성은이 됐건 사생활이다,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애둘러 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조성은 씨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성은 씨는 2020년도에 용산의 고급주택에 입주했는데요. 매매가만 하더라도 3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고급 외제차까지도 몰고 다녔습니다. 조성은 씨 본인 스스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탄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원 2명에 대한 임금까지 체불이 돼가지고 검찰에 넘겨줬던 사람이 능력이 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성은 씨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얘기가 나왔죠. 조성은이라고 하는 애가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얘가 도대체 뭘 하는 애길래 저렇게 직원들에 대한 임금까지도 체불이 되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3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집에 입주할 수가 있냐, 이 사람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조성은 씨가 여기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7천만 원 대출받았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조성은 씨가 저렇게 대출을 받았던 날짜가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까지 아직까지도 저 대출금이 상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출금이 상환이 안 됐다, 국가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성은 씨의 재산을 빼앗아 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가압류를 하려고 조성은 씨의 자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상환할 만한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출금을 갚을 만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조성은 씨에 대해서 가장 의문 있는 게 바로 저겁니다. 국가기관이 지금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지 않으니까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상환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2019년도에 자본금 9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도에는 매매가 30억짜리 집에 입주를 할 수가 있고 2021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외제차를 몰고 다닐 수 있냐,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돈, 사실상 거기 세금 아닙니까? 세금도 똑바로 못 갚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공개된 조성은 씨의 집인데요. 얼핏 지금 보더라도 엄청나게 집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천장에 달려있는 저 램프인데 놀랍게도 저 램프가 한예슬 램프라고 불리는 겁니다. 베르판이라고 하는 조명인데 저 조명 한 구당 놀랍게도 가격이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 주변에도 돈 많이 벌으신 분들 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램프를 500만 원짜리 쓴다라는 사람은 평생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살다가 저런 램프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처음은 아니네. 한예슬 씨가 쓴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 7천만 원 뿐만 아니라
1억 원도 갚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성은 씨가 2015년도 4월 달에 팔금황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거기에다가 중소벤처기업부가 1억 원을 대출해 준 겁니다. 이로써 조성은 씨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1억 7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 돈이 뭔데? 세금인데. 저는 더 궁금해지는 것이 뭐냐면 2015년도에 저렇게 1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도 7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기관이 지금 상환을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다라 그래가지고 돈을 지금 뺏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슨 돈으로 2019년도에 회사를 만들고 무슨 돈으로 이런 집에 입주를 할 수 있었고 무슨 돈으로 이런 차를 몰 수가 있었냐?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그 의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제시가 되는 게 바로 박지원입니다. 하필이면 조성은 씨가 리스를 했던 그 회사가 박지원 씨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논란이 커지니까 조성은 씨가 마세라티를 리스해준 그 대표가 윤석열 캠프에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 유치를 해오는 등의 조건으로 A사 지분 20%를 받고 마세라티 리스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정말로 조성은 씨가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 유치를 해온다면 누가 조성은 씨를 영입을 안 하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몇 억 돈을 주서라도 마세라티가 됐건 뭐 벤츠가 됐건 뭐라도 줬든지 간에 조성은 씨를 영입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정상적인 기업으로부터 유치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자금 등을 유치해오겠다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저거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 자금 사실상 세금입니다. 세금 200억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 계약서를 체결한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기지가 않는데 실제로 계약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책 자금 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본에 나오는 얘기가 나랏돈 유치를 조건으로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정작 그런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실제로는 한 푼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리스 차량만 받아가가지고 사기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입가경 아닙니까? 조성은 씨는 양파 같은 여자입니다. 까면 갈수록 새로운 게 계속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번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조성은 씨가 국정원에 CCTV 납품을 제안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뭔 내용인지를 보니까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CCTV 회사의 대표 김모 씨를 조성은 씨가 1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 대표가 납품할 만한 지방자치단체를 소개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더니 조성은 씨가 바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금이 필요하면 알선해 줄 수 있고 무선 CCTV를 국정원 같은 데 설치하면 좋겠는데 알아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조성은 씨가 저런 얘기를 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참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이 됐거나 조성은 씨가 됐거나 박지원 씨가 됐거나 하나같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같습니다. 이재명의 화천대유 사건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조성은 씨와 박지원 씨 이분들도 저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세요. 저를 좀 쉬게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논란과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의 결론 조성은 씨, 박지원 씨 제발 좀 저를 쉬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